바로 지금 지구에서 가장 핫한 노래가 뭘까요? 바로 K-팝 아파트인데요. 지금 전 세계는 아파트가 반복되는 후렴구를 부르고 손을 겹쳐 아파트 게임을 하며 한국의 놀이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뭐 저한테야 이제 제가 연식이 좀 됐으니까 뭐 아파트 노래하면은 뭐 윤수일 노래, 뭐 별빛이 흐르는, 네. 뭐 다리를 건너, 뭐 이런 노래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아파트는 윤수일의 아파트가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닌데 뭐 서로 지금 윈윈 상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달빛을 넘어서 지금 술빛이 흐르는 그런 게임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윤수일 씨의 아파트를 이제 구축 아파트다. 그리고 로제의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제 같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리믹스 버전으로 인터넷에서 공유하고 있는데 이걸 가르쳐가지고 복층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제의 아파트 때문에 윤수일 아파트까지 주목을 받으니까 신구 세대가 이제 주목받고 또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상생에 좋은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고 윤수일 씨도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죠. 짱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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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y face sent to your phone but I'm trying to kiss your lips for 아니 저도 저 아파트가 계속 귀에 맴돌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참 중독성이 대단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원 차트 있잖아요. 네. 그 성적은 어떻습니까? 굉장할 것 차트 같은데. 대단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이제 유튜브에서 최단기간 K-팝 아티스트로서 1억 조회수를 돌파했고요. 1억이요? 예. 네네. 그리고 어제 이제 조회수가 이제 2억 회를 돌파를 2억 회. 네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제 글로벌 차트인데 일단 뭐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서는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최단 기간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국의 오피셜 차트에서 4위에 올랐습니다. 네네. 그리고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도 8위에 랭크가 돼서 이 둘 다 K-팝 솔로 여성 가수로서는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원래 영국의 오피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깐깐해요. 그런데 미국의 빌보드 싱글 차트보다 순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빌보드를 넘어서는 영국의 이런 오피셜 차트의 성적을 보면은 블랙핑크가 유럽에서 굉장히 크게 인기가 있구나라는 점을 또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올라갈 그런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다음 주가 더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1등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전국을 포함한 네네. 이제 BTS 멤버들이 주로 1등하고 싸이는 2등을 이제 7주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여성 솔로 가수로서 좀 1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근데 저도 노래가 신나고 재밌고 이거는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정도로 메가히트를 할 수 있었나? 그 도대체 그 인기의 비결은 뭡니까? 일단은 뭐 떡밥 효과도 있고요. 셀럽 네네. 효과도 있습니다. 떡밥 효과라는 건 뭐냐면 지난 9월 달에 이미 프랑스에서 네네. 패션쇼 뒷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아파트 게임 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세계인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저게 무슨 게임이냐라고 네네. 했는데 이게 딱
노래도 나오니까 그 궁금했던 사람들 일시에 몰려들었고요. 여기에 셀럽 효과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블랙핑크의 로제뿐만 아니고 브루노 마스가 사실은 올라운드 뭐 뮤지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힙합이든 펑키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면서 이 빌보드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그래미 어워즈 같은 경우에는 15차례나 상을 받았거든요. 네네. 이런 점이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유명세뿐만이 아니고 노래 자체가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경쾌하고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곡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아파트 게임이라는 요소도 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처음에 이제 채영이 좋아하는 뭐 랜덤 게임 아파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한국어가 나오니까 오히려 호기심이 확 담겨가지고 더 주목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K-팝답지 않은 K-팝이다. 아. 되게 이제 기존의 K-팝 같은 경우는 칼군무에다가 좀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했는데 좀 멋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딱딱 경직된 느낌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 노래와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친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네네. 게임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호응도가 높았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나왔지만은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만 이렇게 흔드는 게 그것도 참 재미있었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요즘에 드는데 우리 사회에서 태극기 잘 개양 안 하고 그러는데 우리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를 열렬하게 보면서 약간 저도 부끄러웠고요. 네네. 또 건배하는 우리 건배사에 관련된 뭐 네네. 단어들 그리고 아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영어 전공하시는 분들이 원래 이제 영어 전공자나 이제 영국에서는 아파트라고 안 쓴다. 그렇죠. 아파트먼트라고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제 아파트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전 등재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 예전에 보면 옥스퍼드 사전에 스킨십이라든지 파이팅이라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영어 단어들이 등재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자주 이렇게 쓰면 결국에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아파트 그러면 무슨 콩글리시냐 좀 그렇죠. 촌스럽다. 이 아파트가 아니고 어파트먼트다. 예. 뭐 이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파트 하니까 조금 뭐 익숙하지가 않고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근데 맞습니다. 어쨌든 저런 모습을 보니까 한국의 문화를 그 자체로 따라하면서 놀이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이제 단어가 되겠는데요. 네네. 사실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런 이제 게임 놀이성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게임의 요소가 있을 때 사실은 더 많이 이제 즐길 수 있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특히 SNS로 즐기다 보니까 이런 게임의 요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밈 챌린지라고 그래가지고 이 챌린지 동영상들이 요즘에 많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어떤 도전적인 요소, 나도 해봐야지, 나도 궁금해, 나도 참여해보고 싶어, 이걸 어느 정도 난 이렇게 했어, 이런 걸 좀 자랑하기도 쉽고 하고, 이런 점들이 SNS 이제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더 인기 요인으로 더 증폭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게임하면서 또 노래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또 노래를 듣다 보면 게임도 궁금하고 네네. 이게 상호 증폭하는 효과가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평론가님 오징어 게임 말씀하셨지만 지금 뉴욕에서는 뉴요커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오징어 게임 시즌 1 이야기인데 네네. 좀 지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지금 12월 달에 시즌 2가 돌아오거든요. 아, 드디어? 예, 네네. 그래서 아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 존을 지금 뉴욕의 중심거리인 33번가 6번가를 가로지는 맨하탄 몰에서 지금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더 익스피리언스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이 생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있고 구슬치기도 있고 징검다리 건너기도 있는데요. 근데 무료가 아닙니다. 25달러에서 한 29달러에서 한 59달러 정도를 내야 되는데 그럼 비싸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돈 한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이렇게 네네. 되는 거거든요. 그걸 3주간에 1,500명 정도가 온라인 예약을 했고 이벤트 기간에 한 3만 1,500명 정도가 즐길 것으로. 그래서 무료가 아니고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렇게 즐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징어 게임의 놀이성에 뉴요커들도 푹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뉴욕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스페인의 마드리드 또 12월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똑같은 체험을 한다고 하고 특히 이 내년 초에는 한국에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늦은 시기에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먼저 이렇게 선을 보는 게 아니고 외국의 투어 체험을 한 다음에 네네. 한국에 오는 것도 이게 바뀐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3만 명이 8만 원짜리 티켓을 다 끊으면 그것만 티켓값만 해도 한 24억 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컨텐츠를 넘어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 문화를 뜻하는 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먹는 거. 예. 네네. 그래서 로제가 이 점을 딱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술자리에서 즐기는 게임이니까 그러면 한국의 술 문화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소맥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주라는 술에다가 맥주를 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럼 소주에다가 맥주를 이제 타는데 그러면 안주도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청양고추에다가 마요네즈 소스를 더해가지고 마른 오징어를 찍어 먹는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안주 문화 그리고 김치 볶음밥까지 다시 이제 부각했는데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가 김치가 또 건강식품으로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김치 볶음밥까지도 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 컨텐츠 그러니까 K-팝이나 K-드라마에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술 문화 그리고 음식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음식 얘기하셨는데 미국의 경제 매체죠. CNBC가 미국에서 올해의 그 음식 트렌드로 고추장을 이용한 요리, 그러니까 고추장이 맵기도 하고 조금 달콤하기도 하고 그 맛을 그 고추장을 이용한 맵고 단맛을 꼽았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네. 유독 한국의 매운맛이 인기를 끄는 비결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올해의 식료품 트렌드로 한국의 고추장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맵달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요. 그게 네네. 바로 스위시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시. 스파이시라고 하는 매운맛에다가 네네. 스위트라고 하는 달콤함을 더해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아무래도 이런 맛은 한국에만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매운맛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위시라고 하는 맵달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외신에서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가 떡볶이 국물 먹으면은 매우면서 달콤하잖아요. 네네.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 쉽게 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한식에서 영감을 받은 메뉴로 고추장 양념을 바른 치킨을 넣은 샌드위치를 또 미국의 3대 버거로 꼽히는 기업에서 네네. 내놓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 한국식 버거에다가 김치 시즈닝을 뿌린 매콤한 한국식 감자튀김까지도 이렇게 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닭볶음면 열풍 그리고 매운 라면 열풍 그리고 떡볶이 열풍에 이어가지고 지금 버거 열풍까지도 이렇게 맵달 열풍에 이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주로 명동이나 광화문 쪽에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보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가 한국인의 일상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외국인들의 관광하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올해 초만 봐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막 2배가량 외국인 관광이 늘어났고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류 콘텐츠 때문에 왔는데 필수 여행 코스 같은 경우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 문화 공간인데 네네. 세계 한국에서 이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바로 편의점이잖아요. 편의점. 그래서 홍대 앞에 있는 뭐 라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네네. 굉장히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는 데다가 요즘에 또 트렌드가 뭐냐면 바나나 우유와 얼음컵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얼음컵 하면 여러분들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의 이제 음료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얼음컵에 편의점 커피와 바나나 우유를 섞어서 먹는 숏폼 콘텐츠가 SNS상에서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먹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일상 문화 중에서도 중요한 게 K 뷰티잖아요. 네네. 그래서 드러그스토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성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올로 시작하는 그런 기업이 있잖아요. 여기 네네. 가면 뭐 이제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뭐 간식거리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걸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 프로야구 이제 메이저리그 월드토시 서울 시리즈를 할 때 이 외국인 선수들의 아내들이 여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굉장히 많이 구입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그 뒤에 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글로벌 회원 수가 뭐 40배 가까이 지금 현재 몇 년 사이에 늘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K 뷰티까지 이렇게 일상 문화를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뭘 먹고 뭘 이렇게 예뻐지고 있지? 라는 것을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같이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외국에서 그 관광객들이 오면 뭐 경복궁 같은 고궁, 아니면 뭐 한강에서 유람선 네. 타나, 남산타워 올라가나, 아니면 뭐 롯데월드 가나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지금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다 네, 통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복궁에 가가지고 한복을 입고 투어를 하고 사진을 찍고요. 아, 아직도?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화문 전철 5호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의도를 갑니다. 여의도를 여의도. 가서 한강라면을 먹고 아, 한강라면 먹은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팝업 스토어도 가고 네네. 또 유명한 그런 패션 아이템도 사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복합적인 문화 요소들을 다 즐기고 있는 것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전통 문화도 즐기고 새로운 트렌드도 즐기고 한국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젊은 이제 글로벌 여행객들의 트렌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한국식으로 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런데 올해는 또 다른 그 하나의 또 이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경사가.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드디어 이제 탄생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앞으로 K 콘텐츠가 어떻게 더 발전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네네. K 콘텐츠가 주목을 이제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이르기까지 고품격 문화, 순수 문화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것들이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국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변방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냥 세계인들과 같이 호흡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문화 스타일이 한류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 4.0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을 우리 친구같이, 동료같이, 가족같이 생각해서 네네. 이렇게 K 콘텐츠를 만들고 K 커처를 즐긴다고 하면은 훨씬 더 우리의 어떤 입지와 위상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K 콘텐츠가 특히 우리나라 관광 산업하고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관광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뭐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네네. 우리가 지금 현재 즐기고 있는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네네. 들면은 K 분식이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K 하는데요. 분식이요? 네네.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즐겨 먹는 음식들이 저는 대부분 분식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거기에는 뭐 해외에서 들어온 음식을 우리가 이제 재창조하는 음식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뭐 카레라든지 돈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해외에서 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 우리만의 그런 소스나 이제 비법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즐기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컨텐츠와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아파트가 우리의 주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우리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네네. 오히려 해외에서는 아파트먼트라는 단어도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오히려 맨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기 콘도란 때문에, 말도 쓰고. 콘도라는 말을 쓰기 네네.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문화는 한국에만 이제 고유하게 정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 문화조차도 상품이 되고 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현재 창조하고 즐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는 노력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보고 그리고 노는 것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문화 K컬처가 그 위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님이셨습니다. 그 평론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